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MBN 지하상가 형원살롱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제1호 군사 전문 기자이자 이 국방 전문가로서 이번에 22대 국회에 입성을 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녹화에 좀 늦을 뻔 하셨어요? 네, 늦을 뻔한 정도가 잘못하면 좀 늦었어요. 펑크 낼 뻔했습니다. 펑크 낼 뻔. 왜 늦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원래 계획 30분을 늦췄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남 천안에서 저희 의원들 연찬회 일종의 단합대회, 국민의힘 연찬회. 국민의힘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제 개인 차량으로 이제 출발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8분의 의원이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하셨는데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버스가 덜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시. 그러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일이냐. 예, 속담 말해 이제 버스가 이제 퍼진 겁니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다시 버스를 부랴부랴 차량을 수배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 잘못하면 진짜 오늘 이 어렵게 전 시간을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데 펑크 낼까봐 굉장히 긴장을 했고요. 이 분장을 잘해주셔서 지금 제 땀 안 보이죠? 제가 진땀 뺐습니다. 정말. 아유, 그래도 이렇게 뭐 무사히 또 도착하셔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틀간 치러진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다 있고 이제 우리 똘똘 뭉쳐서 한 몸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밖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위태위태하거든요. 뭐 선거 총선 참패의 그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은 총선 참패의 어쩌면은 결과로 당내 사분오열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한동훈계와 대통령을 이제 계속 그래도 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의 어떤 정파적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전당대회도 코앞에 있으니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 연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안 읽혔어요. 네. 제가 방송이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 참고로 어제 이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특강, 세 분의 특강이 있었는데 이제 그중 프로그램 하나로 이제 와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저희 전신이 이제 한나라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뭐 친한 게 말씀하신 친윤계 뭐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제 여기서 흩어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미래는 없다.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자들이 저는 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어제 같은 자리에서 뭐 서로 이렇게 뭐 불쾌한 기색이나 이제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이제 첫날이고 또 국회 개원 첫날이기도 하고 이제 서로 웃는 모습으로 그냥 화목과 이 한 몸을 강조를 했지만 그게 정말 그대로 될까 이렇게 밖에서는 자꾸 이제 색안경을 끼고 의구심을 갖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언론에 30년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죠. 또 이제 기사 뉴스거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기사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증폭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제는 제가 볼 때 뭐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래도 하여튼 이 위원장께서 굉장히 저를 같이 정치를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흩어지고 분열하면 죽는다. 한 몸이 되자. 뭐,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국민의힘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그런 행태 관련해서도 비판적으로 옛날 차떼기 시절 뭐 그 말씀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 위원장님을 뭐 3고초려 정도가 아니고 30고초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모셔가지고 어렵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모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장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서운함을 좀 토로하셨군요.
그 선거를 이겼다라면 이기고 이 22대 국회 이제 그 연찬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거고 대통령이 등장할 때도 열렬한 환영과 박수가 있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럴 수는 없었죠. 아니요, 박수 정도가 아니고 함성도 있었습니다. 오, 와 하는 이제 함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께서 뭐 여러 이제 비판도 많이 받지만 이제 장점도 있으시잖아요. 장점도 적지 않은 분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들 취업, 경력, 분위기 살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강점이신데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뭐 최근에 국내 또 뭐 안 좋은 사건 사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술을 이제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첫 그 연찬한데 그래도 가벼운 맥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또 본인 VIP께서 결심을 하셔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농담삼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뭐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저기 할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뭐 책임지는 말씀은 안 하셨죠. 그런 취지 맥락으로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도둑 위에 사신 말씀이죠. 이제 그런 말씀이 뭐 그냥 맥주만 드셨습니까? 아니면 뭘 좀 섞었습니까? 소주 같은 거 맥주만 먹었습니다. 하도 이제 언론이 따가운 이제 시선을 보내고 있었을 테니까 원래 이제 연찬회 때 저도 뭐 처음 가봤지만 기자들도 많이 따라온다고 어제 진짜 기자들 엄청 왔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관심 많았죠. 그러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조심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어제 같은 날은 그래도 저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극적으로 부결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부에서 뭐 그 의사를 밝히신 5분 외에 추가로 더 만약에 이제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나왔더라고 하면 어제 연찬회는 정말 찬물을 끼얹는 대통령도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쪽 그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표가 적게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은 똘똘 뭉친 거죠. 5분을 빼고는. 그러니까 그때 뭐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저는 뭐 정치 초년병이어서 잘 모르지만 17표 정도 이상 나와야 사실은 그게 통과될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심사는 과연 10표를 넘을 거냐 아니면 그 안팎에 될 거냐. 그게 이제 관심사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내부에서 그런 이제 위기의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제 연찬회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대통령이 들어올 때 환호도 하고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언제까지 또 우리가 졌다고 패배주의에 과거에 그렇죠. 쩔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새 출발을 해야죠. 워크숍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우리 그 유 의원께서 들었을 때 제일 뭐 좀 와닿거나 관심 있었던 뭐 법안도 좋고 또 뭐 아까 임명진 위원장 전 위원장 얘기도 좀 하셨는데 뭐 좀 이렇게 새겨 들을 만한 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결국은 임명진 위원장 말씀 중에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뭐 본인도 이제 이제 그 케이스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 존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VIP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죠. 근데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가야 된다. 그분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부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그러니까 탈당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대접해야 한다. 이제 본인의 사례도 이제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제 뭐 10고초려 30고초를 해서 그래서 수락을 했더니만 이게 또 끝나고 나면은 별로 이렇게 아는 척. 이거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빗대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선거 전략 비판도 하셨는데 뭐 아주 좁은 이 구의원 선거
또 안 치러본 사람이 뭘 했다 이런 취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특정인을 이렇게 뭐 띄우거나 뭐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또 이제 기자들이 또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좀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을 하자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사실은 당이 위기일 때 뭐 멀쩡히 법무장관으로 있던 사람을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었던 분을 갑자기 이제 정치권으로 모셔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뭐 사실은 19초련지 29초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적어도 3고초리 이상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부가 또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제 모셔가서 대접을 이제 저희 선거를 치렀는데 물론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데려다 썼으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대접을 좀 해줘야 이제 좀 될 텐데 그래야 섭섭하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임명진 전 위원장의 말이기도 하고 환 전 위원장은 지금 약간 지금 뭐 전당대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뭐 최근에 한 전 위원장 소식을 들은 건 없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실지 어떨지. 뭐 나오는 쪽으로 마음을 완전히 이제 굳혔다 이런 얘기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요. 하여튼 뭐 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의원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너무 민감한 질문을 제가 드린. 하지만 이제 우리 의원께서도 엄연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이니까 뭐 한동훈 쪽에 쓸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쪽에 쓸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만 가겠다. 그렇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죠 뭐. 저는 세 번째를 일단 추구하려고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을 가겠다. 알겠습니다. 기자로서 30년 넘게 그것도 이제 군사 전문 기자로서 아주 명성을 날리셨는데 이게 좀 오파가 왔을 때 비례지만 오파가 왔을 때 그 고심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언론계에 계시지만 제가 34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좀 그거보다는 좀 연식이 젊어 보이지 않나요? 이러면서 동안이세요. 저보다는 더 동안신 같은데. 아니고요. 그 뭐 유튜브 방송이어서 아재 개그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31년만 국방부를 출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출입처를 30년 나간 경우는 군도 처음이고 다른 중앙부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뭐 잘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만 60입니다. 환갑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년 환갑을 안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MBN 분장 기술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 4월 말이 제 정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연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좀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일단 정년이고 이제 기자로서 계속 언론에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좀 삶을 추구해 볼 것이냐 그런 상황에 마침 이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좀 마침 이제 기회가 좀 닿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타이밍이 맞았는데요. 딱 4월에 정년이신데 총선이 4월 10일이고 실업자인 적이 없으신데요. 계속 그러면 3월 초에 이제 제가 잠시 지원하기 전에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니까 거의 3달은 이제 공식적으로 월급이었었던 백수 상태였습니다. 뭐 취업이 보장된 취업이 보장돼 있고 잠깐 쉬는 거는 뭐 꿀과 같은 휴식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비례 신청한 다음에 아시지만 안정권으로 번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때야 그때 좀 상당히 저도 좀 긴장을 했었고요.